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추리 게임인 일본의 보드게임 다빈치 코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일본 동경대 수학과학 학생과 세계수학올림픽 1회 우승자가 함께 만든 숫자 추리 보드게임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7세부터 누구나 2명에서 4명까지 즐길 수 있으며 한 판 플레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입니다. 다빈치 코드의 구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타일이 24개인데 검정색 타일이 0에서부터 11까지 12개, 흰색 타일도 0에서부터 11까지 12개입니다. 조커 타일은 2개로서 역시 검정색, 흰색 1개씩 있습니다. 게임의 준비입니다. 전체 타일을 모두 잘 섞어 뒤집어 놓은 후 각자 타일을 정해진 개수만큼 색깔에 관계없이 가져갑니다. 2명에서 3명이 플레이할 경우는 4개, 4명이 플레이할 경우에는 3개입니다. 다음, 가져온 타일을 규칙에 맞게 정리합니다. 작은 숫자가 왼쪽, 큰 숫자가 오른쪽에 오도록 합니다. 같은 숫자일 때는 검은색이 왼쪽, 흰색이 오른쪽입니다. 조커 타일은 어디에나 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게임의 목표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타일의 색깔과 위치 등 밝혀진 정보를 동원해 숫자로 구성된 비밀 코드를 풀어내는 논리 추리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자기 비밀 코드의 보안은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밀 코드를 모두 알아내는 것입니다. 코드는 왼쪽의 작은 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 순서로 배열된다는 사실만 알고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계속할수록 정보가 쌓이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리가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비밀 코드가 밝혀지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상대의 비밀 코드를 모두 밝혀내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다음은 게임 진행 방법입니다. 1. 자기 차례에 할 일은 2가지입니다. 뒤집어진 숫자 타일 중 1개를 가져와 자신의 타일의 순서에 맞게 정리해서 놓습니다. 또 맞힐 사람을 지정해서 상대방의 타일 중 1개를 선택해 그 숫자가 무엇인지 추리합니다. 숫자 추리가 틀렸을 경우 아까 가져온 자신의 타일을 그대로 넘어뜨려 공개한 후 다른 사람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세 번째, 만약 숫자 추리가 맞았다면 맞힌 상대방 타일은 넘어뜨려 공개됩니다. 계속 맞힐지 그만둘지 결정하며 그만둘 경우 다음 사람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이 경우 자신이 방금 가져온 타일은 공개되지 않겠죠. 네 번째, 차례를 계속 진행하다가 자기가 가진 코드가 모두 밝혀진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다섯 번째, 한 사람만 남고 모두가 탈락하면 최후까지 풀리지 않은 코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여섯 번째,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 바닥에 타일이 없다면 차례에 타일 가져오기를 생략합니다. 이때부터는 추리가 틀리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타일 가운데 하나를 공개해야 합니다.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총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승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 기록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타일에 적힌 숫자를 맞힐 때마다 10점씩, 6 타일이나 조커 타일을 맞힐 때마다 20점씩, 다른 사람의 비밀 코드를 완전히 맞춰서
게임에서 탈락시켰을 때는 50점.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해당 게임의 승자는 공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한 만큼 추가 점수를 얻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정한 만큼 게임을 한 뒤에 각자 자기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이제 게임의 노하우를 말씀드리죠. 타일 추측하기입니다. 이 게임에서 상대방의 타일을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우를 맞히는 것은 확률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정확히 맞힐 확률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이 맞힐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은 순전히 플레이어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운에 의지해야 하지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운의 요소는 점차 줄어듭니다. 타일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코드가 길어지고 길게 늘어선 코드 사이사이에 공개된 타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려면 약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타일을 지목할 때 자기에게 없는 숫자의 타일들을 물어보게 된다는 점을 상기합시다. 상대방이 물어보는 숫자들을 기억해 두고 이 타일이 상대방에게 없다고 가정하며 추리를 이어간다면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커 배치하기입니다. 모든 숫자 타일을 오름차순으로 놓아야 하지만 조커만은 놓고 싶은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있을 수 없는 곳에 있는 타일, 예를 들어서 검은색 7과 하얀색 7 사이에 타일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조커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조커는 너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연속된 타일의 숫자 차이가 큰 곳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 조커를 뽑았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놓아야 합니다. 어디에 놓을지 고민하는 순간 그 타일이 조커라는 사실을 발각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져온 타일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일 추리에 도전했다가 추리가 틀렸을 경우에는 방금 가져왔던 타일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연속으로 여러 번 추리했다가 틀렸을 경우 공개해야 할 타일이 어느 것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때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주기 마련이지만 확실하게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처음 가져온 타일을 열에서 약간 앞으로 내어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명이서 실제로 게임하는 장면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기 때문에 각자 4개의 타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선인데 이 선이 조커를 포함한 4개를 가져왔는데 이 조커는 어느 곳에 놓아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가 작은 숫자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를 놓는데 같은 숫자인 경우에는 검은색을 왼쪽에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죠. 자, 지금 본래는 공개하지 않지만 설명을 위해서 각자가 가져온 타일의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이 한 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또 조커를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 조커는 이런 식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방금 가져온 것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해야 할 일은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의 타일 중에서 한 개를 숫자를 추측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의 첫 번째 타일이 1이지 하고 추측했는데 1이 지금 맞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계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 한계를 조금 더 많이 앞으로 빼겠습니다. 1이 공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한 번 더 추측을 할지 아니면 그 다음 사람에게 차례를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측을 잘 못할 경우에 이것이 공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측하지 않고 다음 사람으로 넘기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 사람이 또 한계를 가지고 옵니다. 자, 10이기 때문에 9와 11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약간 앞으로 빼놓죠.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명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의 숫자를 추측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적을 하면서 이게 2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방금 가져온 타일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차례죠. 또 한 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5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2와 6 사이에 일단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을 지적해서 그것을 추측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10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옆에 있는 것을 추측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거 10이지 하고 추측했는데 10이 아니죠. 그러면 역시 방금 가져온 타일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선으로 돌아왔죠. 한 개를 또 가지고 옵니다. 자, 9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놓아도 상관없고 이 옆에 놓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것을 표시를 하고, 자, 또 한 개를 추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요것을 가리키면서 8이지 하고 추측했는데 8이 아니죠. 그러면 방금 가져온 것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또 한 개를 가져오지요. 이렇게 가져왔다 합시다. 4니까 이쪽에 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자, 조금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추측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하고 5 사이에 값이니까 추측을 한번 해보지요. 요 값이 4지 하고 물었습니다. 4라고 할 리가 없네요. 자기가 지금 4를 가지고 있으니까 4지라고 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은 3이나 2나 그 중에서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게 2지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럼 2가 맞죠? 그래서 또 공개가 돼야 됩니다. 방금 이게 2라고 하는 것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1이지 하고 맞추어서 공개가 역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사람으로 차례를 넘기고 이거를 자기는 본래대로 놔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또 한 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0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놓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조커가 아니면 0이다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금방 탄로가 나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다른 사람 걸 하나 선택해서 그 사람을 추측을 해야 됩니다. 숫자를. 자, 여기에서 지금 요거를 선택하면서 굳이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9라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고서 8이지 하고 또 추측을 했습니다. 역시 맞지요. 이 공개가 돼야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차례를 넘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해 나가서 모든 타일이 공개된 사람이 게임에서 탈락하고 마지막까지
공개되지 않은 타일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오늘 다루어 본 보드게임은 일본의 보드게임인 다빈치 코드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멍멍이의 보드게임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수요일 16시, 토요일 9시입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보드게임에 대한 자세하고 꼼꼼한 소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